결혼 안 하겠다고 선언했던 300만 명,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나 자신과 결혼한다며 비혼식을 올리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왔고, SNS에서는 비혼 선언이 용기 있는 선택으로 박수받았죠.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심하면 몇 주가 지나서야 겨우 발견돼요. 2024년 한 해에만 3,924명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났는데 하루 평균 10명꼴입니다. 당당하게 비혼을 외쳤던 그들 중 상당수가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때 왜 그랬을까?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요. 문제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비혼이라는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20년 먼저 같은 길을 걸었던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일본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버블 경제의 정점에 있었고 돈이 넘쳐났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 호황 속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는데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남성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여성들은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녔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굳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오히려 남성들에게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삼고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고학력, 고수입, 고신장을 뜻하는 말이었죠.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한 남성은 애초에 연애 상대로 고려조차 되지 않았어요. 남성들은 돈을 쓰며 여성들의 관심을 끌려 했지만 여성들은 더 나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나면 쉽게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사이에서는 확신이 퍼졌어요. 커리어가 있고 돈이 있고 자유가 있으니 결혼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죠. 그런데 1990년대 초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블이 터진 거예요. 일본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남성들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데이트할 돈도 없고 결혼할 여유도 없어진 데다 여성들의 높은 기준에 완전히 지쳐버린 거죠. 초식남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여성에게 관심이 없는 남뜻하는 말이었지만 실상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대였던 비혼 여성들이 30대가 됐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축은 바닥났고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들에게 특별한 기술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커리어를 쌓는 대신 자유를 즐기는 쪽을 선택했거든요. 회사에서 승진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대신 여행을 다녔고 기술을 익히는 대신 소비를 즐겼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남성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2003년 일본 작가 사카이 준코가 마케이누의 눈물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마케이누는 싸움에서 진 개, 그러니까 패배자라는 뜻이에요. 작가는 30대 비혼 여성들을 격려하려는 의도였지만 사회는 정반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비혼 여성들에게 패배자라는 낙인을 찍는 도구로 사용한 거죠. 이 단어는 2004년 유행어 대상에까지 올랐는데 그만큼 사회가 이들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40대에서 50대 미혼 남성들도 있었어요. 마케이누 여성들이 이들에게 다가갔지만 남성들은 대부분 거절했고 대신 20대 여성들과 결혼했습니다. 결국 마케이누 세대는 완전히 고립됐는데 결혼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데다 사회적 낙인까지 찍힌 거예요. 그들은 점점 스스로를 숨기기 시작했고 지금은 고독사 통계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 이야기가 한국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한국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다만 20년 늦게 시작됐을 뿐이죠. 2016년 강남역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범인은 조현병 환자였고 법원도 망상으로 인한 범죄라고 판결했어요. 의학적으로 명확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됐어요. 여성 혐오 범죄라는 프레임이 씌워졌고 여자라서 죽었다는 메시지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추모 포스트 수천 장이 붙었고 나도 당할 수 있었다는 공포가 전국을 휩쓸었어요. 법원 판결과는 상관없이 사회적 공포가 퍼진 건데 이 사건 이후 페미니즘은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단순한 확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파도였죠. 2018년 해화역 시위에는 수만 명의 여성이 모였는데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이 명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분노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다. 결혼은 여성의 무덤이다. 이런 메시지가 확산되면서 더 많은 여성들이 비혼을 선택하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일본과 다른 독특한 현상도 나타났는데 바로 비혼식이었습니다. 나 자신과 결혼한다며 웨딩드레스를 입고 1인 결혼식을 올리는 여성들이 등장했고 이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
현상이 됐어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거부하면서도 축하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방식이었죠. SNS에서는 비혼 선언이 일종의 자기 선언처럼 퍼졌는데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진보적이고 용기 있는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해시태그 비혼주의, 해시태그 결혼 거부 같은 태그들이 수만 개씩 달렸고 비혼을 선택한 여성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생겨났어요. 미디어도 이런 흐름에 동조했는데 드라마와 예능에서 비혼을 선택한 당당한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노출됐습니다. 통계를 보면 변화가 확실히 드러나는데 2020년 가족 실태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34%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 조사에서는 47.4%로 뛰었습니다. 단 3년 만에 13.4%포인트가 증가한 건데 엄청난 변화죠. 반면에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014년에는 51.2%였는데 2024년에는 39.7%로 떨어졌습니다. 10년 만에 11.5%포인트가 감소한 건데 다시 말해 국민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필수로 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만 변한 게 아닙니다. 남성들도 결혼을 포기하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젠더 갈등이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됐습니다.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김치녀라는 말이 난무했고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한남충이라는 말이 쏟아졌어요. 서로에 대한 혐오만 쌓여갔죠. 엄지와 검지손가락 논란을 기억하시나요? 작은 제스처 하나가 사회를 양분시켰는데 기업들은 광고 하나하나에 전전긍긍했고 심지어 편의점 도시락 사진까지 논란이 됐습니다. 20대 남성들은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군대를 다녀오면 취업시장에서 밀렸고 여성 우대 정책에 역차별을 느꼈거든요. 결국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남성들도 결혼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남성들 사이에서도 비혼 선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여성들과는 다른 이유였어요. 연애와 결혼에 쏟을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차라리 나 자신에게 투자하겠다는 거였죠. 결혼해봤자 이혼하면 모든 걸 잃고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에 허덕이고 그럴 바에야 혼자 사는 게 낫다는 인식이 20대에서 30대 남성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2024년 혼인 건수는 22만 건이었는데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역대 수준으로는 여전히 낮습니다. 게다가 평균 초혼 연령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남자는 33.9세, 여자는 31.6세인데 중요한 건 결혼을 늦추는 게 아니라 아예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10년 전을 떠올려 볼까요? 2015년에 비혼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지금 몇 살일까요? 당시 25세였다면 지금 35세고 당시 30세였다면 지금 40세입니다.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상당수가 후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기 때문이거든요. 2023년 1인 가구 통계를 보면 전체 가구의 35%가 1인 가구입니다. 783만 가구가 혼자 살고 있는 건데 이들의 삶은 어떨까요? 월 평균 소득은 315만 원인데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지출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활비로 40.8%가 나가는데 금액으로는 128만 원이에요. 더 심각한 건 주거비인데 45.1%가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 중 22.7%를 월세로 내고 있고 식비도 줄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8끼만 먹는데 2년 전에는 2끼였거든요.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는 겁니다. 저축은 어떨까요? 소득의 30.3%를 저축한다고 하지만 대출 상환에 12.6%를 쓰니까 결국 여유 자금은 16.2%밖에 남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이 여유 자금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건데 2022년에는 20.1%였거든요. 2년 만에 4포인트가 감소한 겁니다. 노후 준비 상황은 더 암담해요. 23.5%가 노후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49%가 준비할 능력 자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도 적어요. 1인 가구 주택 소유율은 31.3%밖에 안 되니까 70% 가까이가 전월세로 살고 있는 거죠. 60세가 넘어도 절반은 여전히 전월세입니다. 외로움도 심각한 문제인데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 2위가 외로움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데 70대는 32.7%가 외롭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가장 간과했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아프면 병원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갑자기 쓰러졌을 때 119에 전화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의식을 잃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 골드타임을 놓칠 확률이 훨씬 높아요. 발견이 늦어지면 후유증이 심해지고 최악의 경우 그대로 사망에 이르죠. 실제로 1인 가구의 응급 상황 대응 시간은 다인 가구보다 평균 2배 이상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도 문제예요. 보호자가 없으면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법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지만 의식이 없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간병인을 고용하려면 하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들어가는데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이에요. 월 소득 315만 원인 1인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결국 제대로 된 치료와 간병을 받지 못하고 퇴원하거나 요양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무서운 현실이 있어요. 바로 고독사입니다. 2023년 고독사 사망자는 3,161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3,924명으로 늘었어요. 1년 만에 263명이 더 혼자 죽은 겁니다. 성별을 보면 남성이 81.7%로 압도적이지만 여성도 15.4%나 되거든요. 고독사는 남성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연령대를 보면 60대가 32.4%로 1위, 50대가 30.5%로 2위인데 합치면 62%가 넘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일하다 은퇴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가족이 없고 친구도 멀어졌기 때문에 혼자 집에서 쓸쓸히 죽는 겁니다. 발생 장소를 보면 주택이 48.9%, 아파트가 19.7%,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16%인데 더 충격적인 건 고시원과 여관 비중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에는 각각 1.9%였는데 2024년에는 4.8%와 4.2%로 뛰었습니다. 점점 더 열악한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건데 게다가 고독사 중 41%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경제적 빈곤이 고독사를 부르고 있는 거죠. 가난과 고립이 만나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일본의 마케이누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우리는 압니다. 고독사 통계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한국도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혼은 자유로운 선택이었죠.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용기를 줬지만 젠더 갈등도 함께 왔고 남성들도 결혼을 포기하면서 결국 모두가 혼자가 됐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월세에 시달리고 끼니를 줄이고 외롭게 늙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독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대가는 생각보다 너무 컸습니다. 비혼이 몰락하는 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회가 1인 가구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월세는 비싸지는데 소득은 제자리이고 안전망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